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이슈의 핵심을 콕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오늘은요, 지난 주말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의 내용과 성과, 그 과제를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는 특집 20분 인터뷰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전 국립외교원장이시죠? 김준영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가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나와주시고 지난번에 전화로도 굉장히 흥미 있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한미 정상회담 또 바이든 대통령 방한 일정 끝났는데 간단하게 총평을 한번 해주시죠. 총평은 뭐 예상했던 대로 큰 파격이나 큰 패착은 없었다. 그런데 조금 깊이 들어가면 네. 여러 가지 우려할 점이 조금 있었다. 이렇게 총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패착. 어찌 보면 이제 취임 11일 만에 네, 외교무대 데뷔니까 네. 그래도 무난하게 지나갔는데 예. 깊이 보면 우려할 점들이 있다. 그렇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상당히 조금 위험해질 수도 있고 좋아질 네. 수도 있는 좀 과제들을 낳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아까 같습니다. 짧은 단신으로도 나왔는데 중국의 일부 미디어 반응들이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정부가 그동안에 안미 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요 투트랙 노선에서 이제 안미 경미, 안보 경제 다 미국으로 지금 원사이드하게 가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뭐 반만 맞는 얘기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일단 미국한테로 상당히 경도됐다는 건 누가 봐도 확실해 보이고요. 그러나 네. 이제 문제는 정말 미국만 선택할 수 있느냐. 그럼 선택하고 나면 문제는 없어지느냐. 이런 문제가 남아 있고요. 사실 안미 경중이라는 건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랬던 거죠. 사실 과거에도 경제와 이것이 동시에 얽혀 있지 누가 그렇게 딱 분리할 수 있는 것은 사실 1차원적인 분리죠. 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지난 정부에도. 프레임일 뿐이다. 네. 자, 이게 말붙이기를 좋아하는 게 주로 언론이다 보니까. 근데 대통령실은 안미 경세다.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세계화. 이게 맞다고 보시는 거네요. 예,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 그대로 됐으면 좋겠다. 자, 한반도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른 시간 내에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이른바 이게 약자로 EDSCG 재가동하겠다 이렇게 합의했는데요. 도대체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이름이 어려워요. 이게 뭐고? 재가동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진짜 정치자들한테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네네. 조금 유감인데 언론 부분에서 유감인데 확장 억제라는 거는 한미 동맹에서 가장 기본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이 우리한테 핵을 못 갖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미국이 핵으로 지켜줘야 되는 것이 해구산이 한미 동맹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걸 왜 그러면 다시 우리가 얻은 것처럼 얘기하느냐 하면 두 가지 문제죠. 한미가 서로 신뢰가 없을 때는 우리가 당했을 때 미국이 안 도와줄 거다라는 때가 이 문제가 되겠죠. 걱정. 그럼 두 번째는 지금이 진짜 위기다. 근데 정말 위기냐. 근데 이 자체가 위기 상황으로 아까 잠깐 중국의 논평이 나왔는데 틀리지 않는 말이 긴장 수위를 지금 높이고 있습니다. 위협을 과장하게 될 때 우리는 보다 확실한 협의체를 갖고 싶어 하겠죠. 이것이 왜 중간에 중단되었냐면 문재인 정부 때는 한반도가 위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상설 협의체가 필요 없는 겁니다. 서로 믿는 거죠. 그리고 북한이 먼저 핵으로 선제 공격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때 트럼프와 친서가 오가고 만나고 그렇죠.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말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인식 자체가 지금 위기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도발하는 것은 위험적 요소이긴 하지만 정말 지금 핵전쟁의 앞에 있느냐 그건 아닌데 지금 우리가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들은 상당히 전시와 진영화 뭔가 전시체제 같은 기분이 좀 들어요. 그게 우리한테 유리한가를 꼭 보셔야 합니다. 긴장을 고조시킨다. 사실은 당연한 한미동맹, 그렇죠. 안보동맹의 기본의 기본인데 그동안은 필요 없을 때는 어찌 보면 수면 밑에 있다가 지금 그런데 이제 위기가 와서 이게 등장한 거냐 오히려 역으로 위기를 고조시키는 역할을 안보실도 지금 상설 채널을 만든다는데 제가 지금 당시에 문재인 정부 때 미국의 고위 관료한테 들었던 얘기는 하도 각급에서 이 대화를 나누니까 이제 할 얘기가 없다는 농담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상설체가 필요하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갖춰버리면 이게 상대방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상대방도 수위를 높일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외부에 드러나지 않게 모든 걸 논의할 수도 있으나 상설체가 생김으로써 상대를 자극한다. 자, 한편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요. 미국의 CNN 기자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전할 말이 있느냐 했는데 헬로 하고 끝 이렇게 구두점을 찍어버렸어요. 요 딱 한 단어 답변 어떻게 해석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바이든 대통령의 속마음까지는 알 수 없는데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꼭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맥락을 보면 다시 전략적 인내로 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바마 대통령 사실 외교의 문외한이었습니다. 네. 그때 실제적으로 외교를 관장했던 사람이 부통령이었던 바이든이고 네. 이분은 외교의 달인입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하기도 바쁜데 한국 문제는 해결할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면 자꾸 이렇게 그냥 가는 소위 말하는 전략적 인내 또는 전략적 무시 네네.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게 끝 하는 말하고 아마 연결되지 않을까. 네, 헬로보다 끝 여기까지 그만. 별로 할 말 없다. 더 긴급한 우선순위가 따로 있다. 자, 외교의 달인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이번 회담에서 경제안보라는 용어가 중요하게 거론이 됐는데 경제 안보 이건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원래 이제 영어로는 Economic Statecraft라 그래가지고 클린턴 때 부상됐던 겁니다. WTO 만들었을 때 네네. 결국 안보 경제 문제가 전체 안보와 상당히 관련이 있다. 예. 사실 그때 시작됐는데 지금 왜 중요하냐면 미중 대결에 있어서의 경제 문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등장했고 공급망이죠. 네. 이 부분은 또 뭐와 연결이 돼 있느냐면 바이든 대통령의 지금 중간 선거와 연결이 돼 있다.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를 뭐라고 그러냐 중산층을 위한 대외 정책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도움이 돼야 되죠. 네. 그러니까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모든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었고 여기에 부분에서 상당히 얻어간다. 얻어간다. 네, 굉장히 많이 얻어간다. 그럼 중간 선거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그래도 중간 선거는 실패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거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죠. 네. 왜 신문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언론에 나왔습니다만은 한국계 또는 이 시민권자들 여기 있는 사람들 꼭 투표할 것이라고 반드시 물었지 않습니까? 네. 온통 그 생각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 대기업이 미국에 이제 막대한 투자를 하고 말이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양국의 핵심 의제는 경제 안보로 무게중심이 옮겨갔다. 그런데 그게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간 선거에 초점이 있다. 자, 한국에 오자마자 이제 평택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잖아요. 또 어제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면담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막대한 추가 투자 약속을 받았는데 실리는 확실히 챙겼다. 예, 실리를 챙겼고 또 이제 이 IPF라는 것이 이제 한국을 중심으로 앞으로 결국 그 목적은 중국을 공급망에서 빼버리겠다는 거거든요. 중국 빼고 우리끼리. 네네. 보통 지금 바이오, 배터리, 반도체 이 분야에서 이게 이제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영역인데 이것의 경쟁력을 가진 국가가 전 세계에서 10개 내지 15개입니다. 우리는 5위권 안에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중국만 쏙 빼고 공급망을 완성시키자. 이게 사실은 최종적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동안 우리가 안보 동맹은 뭐 전통적으로 오래됐던 거고요. 한미 간에.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적어도 경제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는 격상이 됐고 이번에 새로 추가된 게 이제 기술 동맹 해가지고 총괄적인 표현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요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기 동맹은 이제 다 아실 것이고 두 가지 이제 단어가 더 왔죠. 글로벌이라는 것은 이제 한국이 미국과 세계의 경영을 같이 한다. 세계적 입장을 잘한다. 듣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략 동맹은 뭐냐면 포괄적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군사에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군사에만 한정되지 않고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서 이제 같이 한다. 근데 문제는 과연 우리가 세계를 다룰 때 미국의 세계 경영에 우리가 활용당할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럴 만한 외교적 역량이나 우리의 세계적 비전이 있으면 서로 주고받을 텐데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면 미국의 세계 전략에 우리가 활용될 수 있는 거죠. 이게 IPF에 정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문재인 정부에서도 IPF 참석하기로 했고 제가 작년에 자문회의도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결론은 참석한다. 그러나 이것이 대중 봉쇄로 가지 않는 것을 조심스럽게 수위 조절을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우리가 사실 삼성이나 이 현대가 우리가 줄 게 많고 사실 우리가 좀 얻어내면서 좀 비싸게 굴어야 하는데 너무 쉽게 내주면 결국 우리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데 돌격대가 되면 나중에 우리가 보복을 받게 되는 거죠. 저는 IPF 참가 자체가 중국으로부터 어떤 압박을 받을 수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자체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그렇게 성질이 변할 때 우리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여기에 승부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조금 이제 미세한 부분인데 IPF 창립 멤버로 우리가 들어가는 게 주도권도 잡고 우리가 좀 유리하다. 여기에는 전반적으로는 동의하시는데 들어가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중요합니다. 제가 중요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인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도는 쿼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만 빼고 사실 호주,
일본, 미국은 중국을 완전히 봉쇄하는 것으로 쿼드를 끌고 가고 싶은데 이걸 버티는 나라가 어디냐면 인도예요. 네네. 이번에 보셨죠? 러시아 제재하는데도 안 했답니다. 네, 맞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인도한테 미국이 지금 인도한테 굉장히 실망하고 있습니다. IPF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처음에 들어가서 네. 이게 대중 압박이 되지 않는 걸 수위 조절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정부의 입장은 이렇게 자동문처럼 확 내주면 이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균형을 전혀 못 잡고 우리가 돌격대가 될까 봐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 자, 그런데 이제 청취자분들이 또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얘기는 쭉 진행되고 있는데 IPEF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보면은 CPTPP. 이건 미국 일본 주도의 이제 다국적인 일종의 FTA 자유무역 협정이다. 그렇습니다. 자유무역 협정. 네, 그리고 또 과거에 뭐 들었던 여러 가지 약자들이 RCEP이 있죠. RCEP도 있고 중국이 주도하는. 네. 근데 이건 확장됐죠? 네네. 네, 중국만이 아니라. 맞습니다. 그럼 IPEF도 이게 일종의 자유무역 협정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뭔가요? 좀 다릅니다. 네. 이게 이제 미국에서 노리는 것인데요. CPTPP를 들어가거나 원래 CPTPP를 다시 살려야 된다는 말도 있었는데 네. 무역 협정을 하면 미국 내 노동자들이나 미국 내에 반대 세력이 있죠. 그렇죠. 그들이 특히 지금 선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관세를 다 없애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국내 시장을 보호하지 않는다 해서 반발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뭐냐면 행정명령에 의해서 이 대통령과 행정부만 결정하면 해버리는 겁니다. 이거 의회 그게 조약이 아닙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부터 모든 조항을 미국이 마음껏 도화지에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좋죠. 이게 미국이 한 말입니다. IPEF는 개방성, 포용성, 투명성을 유지하겠다. 이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그거를 지렛대 삼아가지고 이거 공급망을 안정화시켜야지 중국 압박용은 아니라고 버텨낼 수 있을지가 문제인 거예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미국이 백지에다 지금 만들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 그 중에 제일 중심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중요하군요. 의회 비준이 필요 없다. 없습니다. 행정명령으로 시행할 수 있다. 조약이 아니고 협정이다. 네. 네. 그래서 이름이 좀 IPF, IP는 인도태평양은 알겠고 E가 경제인 건 알겠는데 F가 프레임워크란 말을 왜 붙였을까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매우 유연한 것 같지만 의외로 미국이 자유롭게 주도할 수 있다. 자, 중국이 가입만으로는 여기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당장 보복하지 않을 수 있다. 자, 그럼 중국이 바라보는 이 크리티컬 매스, 임계점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한테. 중국은 지금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장을 지금 중국이 다 팔고 있거든요. 우리 반도체의 60%를 중국에다 팔고 있습니다. 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아세안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면 중국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 정도로 너희들은 그러면 우린 빼고 시장만 물건만 사게 하고 우리 물건을 못 팔게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이냐. 이 질문을 하고 두 번째는 중국 빼고 가능하겠느냐. 전부 다 중국의 이익을 이렇게 하고 있는 대만이나 일본 정도는 미국에다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국이나 아세안 국가들이 다 참여해야지 중국을 배제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들 국가가 과연 중국하고 절연하면서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우리만 너무 앞서가서 돌격하는데 뒤에는 아무도 안 따라오는 약간 그런 상황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게. 보조를 좀 맞출 필요가 있다. 속도 조절도 하고 우리 국익도 챙기면서 제발 좀 그래주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이 DJ 때부터 만들어 온 한아세안 이 회의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미국이 가장 한국을 앞세우는 게 뭐냐면 아세안 설득 좀 해라. 아세안이 한국하고 지금 관계 좋지 않느냐. 아시아에서. 아세안을 중국에서 떼어내서 우리한테 가져와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원하는 또 대한민국에 대한 역할이 있다. 근데 그게 좀 이제 굉장히 아슬아슬한 대목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키를 쥐고 있는 거거든요. 보신 것처럼 현대, 삼성처럼 기업뿐만 아니라 이 각 국가 간의 관계에서 아세안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 것을 우리한테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우리의 역량이 커졌다는 건 좋은데 그만큼의 압력이 또 있군요. 하나 더 여쭤보죠. 자, 우리나라 이 정부가요. 사실은 이 대선 과정에서부터 쿼드 가입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새 정부가 강조했던 점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의 쿼드 가입에 대해서 좀 미국이 선을 그었는데 그렇죠. 이거 미국의 계산은 뭐예요? 재밌지 않아요? 이게 두 가지 때문입니다. 제가 누누이 여러 번 얘기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 쿼드를 정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미국이 한 번도 없습니다. 또 일본이 우리가 들어오는 거 싫어합니다. 왜냐 일본은 한국이 완벽하게
자기들한테 이 굴복해야지 받아들이겠다는 조건을 걸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인도가 지금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복잡해요. 개방성 포용성을 하는 이게 중국용이 아니다라는 걸 오히려 인도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아이, 됐어. 그래 지금 쿼드는 원래 내 4개국이야. 그렇게 쿼드라는 표현 자체가. 예, 안 돌아도 좋아. 네. 사실 우리는 열심히 들어간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조금 네, 우습게 네, 됐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다행이라고 봅니다. 저는. 안 들어가는 게. 네. 4개 나라도 조율하기가 머리 아픈데 더 들어오지 않아도 된다. 자, 그래요. 아유, 시간이 아깝습니다. 지금 거의 막 다 되고 있어요. 한편 이 문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만나지는 못했는데 네.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원래는 만나기로 했다가 뭐 일정이 워낙 빠듯하기도 했습니다만 이 통화 내용 가운데 좀 주목하신 대목이 있습니까? 뭐 사실 미국이 좀 결례를 했죠. 네네네. 처음에 먼저 만나자고 요청한 했다가. 것도 또 취소한 것도 대사관을 미국이고.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죄송한 마음에서 했던 전화인 것 같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 기분 나쁜 일이죠.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사실은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네네. 워낙에 지금 11일밖에 안 됐잖아요. 예, 그리고 예. 그 전까지 굉장히 관계가 좋았고 그렇죠. 작년 정상회담에 미국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의 바이블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예,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근데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한테는 부담이 됐을 거고 항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아마 이번에 얻어가는 게 많기 때문에 네네. 아마 실리적으로 네네. 괜히 한국 정부를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미국에서 예. 판단한 것 같습니다. 사흘 내내 새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함께 했는데 이제 외교적으로는 그렇고. 자, 그렇지만 전화 통화의 결과 왜 만날까? 전임 대통령을 네. 대북 특사론이 있었잖아요. 그건 살아있다고 보세요? 저는 그것 때문에 동기가 됐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예. 차후에 그런 상황이 오면 가능하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지금 말씀 주셨지만 미국이 얻은 건 많고 우리가 얻은 건 뭘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한중 관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죠. 자, 윤석열 정부에 남겨진 외교적 과제를 하나 짚어주시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체 출발은 괜찮고 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역전의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지금의 전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자동문처럼 열어줘 버리면 네네. 이건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이냐의 예, 문제예요.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중국 무서워서 못하냐?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예. 이게 중국은 자기들이 시장만 하고 다 따라오고 모든 것을 잘라라 건다. 이게 무역 질서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뭐 중국은 내주기만 하겠느냐?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미국이 원래 시장을 다스리는 시장주의잖아요. 그렇죠. 효율성인데 갑자기 그렇죠. 미국이 자신이 없어지니까 시장 외적인 문제를 가지고 중국을 규제한단 말이에요. 예. 이게 시장에 맞는 얘기냐. 왜냐하면 인권이나 민주주의가 중요하지만 네. 이걸 가지고 중국의 시장을 압박해가 중국의 경제를 무너뜨리겠다. 네. 이 자체가 사실은 맞는 소리냐. 이게 원래 미국의 시장주의잖아요. 예, 그렇죠. 미국의 자유무역이고. 그렇죠. 이게 미국의 사실 자기 모순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동조를 해서 또는 우리가 너무 앞서서 네네. 가는 것은 위험하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이번 정부가 모토로 세운 것처럼 자유시장 질서에서도 엄정한 공정과 상식 중립을 지킬 수 있어야 되겠네요. 예, 모쪼록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또 우리의 주도권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 새 정부의 외교 역량을 지켜보도록 하죠. 김 교수님 역할이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준영 한동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